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명자이고 올해 73살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어요.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1시에 문 닫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언제 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야죠. 이게 행복이에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쉬라고 했어야 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저는 슈퍼마켓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혼자서는 버거웠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좀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후로 큰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제 첫째 아들이에요. 38살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는 35살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어요.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민호의 말에 저는 감사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 손주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내가 얹혀 사는 처지니까 최대한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어느 날 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엄마, 못 먹으면 어때요? 눈으로 보세요. 그날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건강검진이 중요하더라고요. 오후 7시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최명자님, 내일 오전 8시 건강검진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정부터 금식해주세요. 물, 커피, 담배 모두 금지 문의 02-123-4567.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오늘은 저녁 먹으면 안 되겠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5분. 저녁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침에 간단히 죽을 먹고 점심은 오후 1시쯤 먹었었어요. 벌써 6시간이 넘었습니다. 배가 슬슬 고팠어요. 배가 좀 고프겠지만 어쩔 수 없지. 참아야지.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수경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막 퇴근해서 집에 온 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수경아. 네, 어머님. 엄마 내일 건강검진이라 오늘 금식해야 해. 며느리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금식이요? 응, 자정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저녁도 못 먹겠어. 아, 그러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수경아, 너희들 저녁은 준비해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도 해놨어. 네, 알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8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일찍 먹어서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배에 얹었어요. 꼬르륵.
또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야지. 내일 검진받고 나면 먹을 수 있어. 겨우 하루야. 그 순간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시험 전날 밤 민호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저는 밤 11시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목까지 민호에게 줬어요. 많이 먹어. 시험 잘 봐야지. 민호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그때는 이렇게나 순수한 아이였는데. 오후 8시 방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서 막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글쎄, 냉장고에 뭐 있나 봐야겠다. 며느리 수경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설거지통에서 뭔가 꺼내는 소리. 여보, 삼겹살 있네. 이거 구워 먹을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삼겹살이다. 아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겹살. 설마. 삼겹살 굽는 냄새는 집 안전체로 퍼집니다. 저는 금식 중이었어요. 자정부터 금식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직 4시간 남았지만 저녁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설마 내 방 근처에서 굽진 않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10분 후, 똑똑, 누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수경이었습니다. 응? 저희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거실에서 구울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경아, 엄마 금식 중이잖아. 네, 알아요. 근데 저희는 먹어야죠. 배고프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수경아, 그럼 내 방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먹으면 안 될까? 베란다라든지. 어머, 엄마. 거실이 제일 넓잖아요. 에어컨도 거기 있고 베란다에서 고기 구우면 연기가 나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금식 중이라서. 엄마 괜찮으세요? 냄새 좀 나면 어때요? 참으시면 되죠. 어차피 내일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금식 중인데 내 앞에서 삼겹살을 구운다고? 10분 후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 고소한 냄새, 돼지고기 기름이 타는 냄새, 마늘 굽는 냄새, 상추 씻는 소리. 와, 맛있다? 여보, 이거 진짜 꿀맛이야. 마트에서 비싼 거 사온 보람 있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웃으며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침이 고였어요. 삼겹살 냄새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 눈물이 났어요.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금식 중인데 그 앞에서 고기를 굽다니. 15분이 지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부분 진짜 부드럽다. 그러게. 한 점 더 먹어야겠어. 20분이 지났습니다.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어요. 고소한 냄새, 마늘 냄새, 쌈장 냄새. 모든 냄새가 제 방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아들아, 학원 끝나고 오면 이거 데워서 먹여야겠다.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겠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삼겹살이 가득했습니다.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조각들, 상추, 깻잎, 쌈장, 마늘, 김치, 온갖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고기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웃음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경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엄마가 금식 중이라고 했잖아.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베란다로 옮기든지. 며느리는 삼겹살을 한 점 집어들었어요. 젓가락으로 꽉 잡은 삼겹살. 기름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그걸 흔들었습니다. 엄마, 못 먹으면 어때요?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한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눈으로 드세요, 엄마. 며느리는 그 삼겹살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맛있다. 과장되게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바로 삼겹살 맛이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들 민호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검진 끝나면 드시면 되잖아요. 하루만 참으세요. 엄마도 옛날에 우리한테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으로 보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금식 중인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분? 2분?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눈으로 보라고, 눈으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 8시 30분, 밤 9시, 밤 9시 30분, 밤 10시, 밤 10시 30분, 밤 11시. 삼겹살 냄새는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벽지에, 커튼에, 침대 시트에, 제 옷에, 모든 곳에 삼겹살 냄새가 배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배는 계속 꼬르륵 소리를 냈고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최명자님, 8시 건강검진 맞으시죠? 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어요. 모두 금식 상태라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검진을 받았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혈당이 조금 높으시네요. 120인데 정상은 100 이하예요. 네. 그리고 위 점막이 약해 보입니다. 내시경 결과 위험 증상이 있어요. 그런가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식사 잘하세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위장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출근한 후였어요. 아들도 회사에 갔고 손주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반찬들,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저는 밥을 한 공기 퍼서 죽을 끓였어요. 밥에 물을 많이 붓고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요. 죽을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눈으로 보라고, 눈으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죽을 삼킬 때마다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방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오후 2시쯤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검진 잘 받으셨어요? 응. 민호야, 어제 일 기억나니? 어제요? 뭐요? 삼겹살. 아, 맞다. 저희 삼겹살 먹었죠. 진짜 맛있었어요. 엄마도 오늘 드세요. 민호야, 엄마 금식 중이었잖아. 그 앞에서 고기 굽는 게 좀 심한 거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먹어야죠. 엄마만 금식이지 저희까지 굶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민호야, 엄마가 냄새 맡기 싫다고 했잖아. 엄마, 그게 뭐 대수라고요.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검진 끝났으니 이제 드시면 되잖아요. 그만 생각하세요. 민호야.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끊을게요. 오늘 저녁에 봬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응, 괜찮대.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크게 나쁜 건 없고요? 응, 그럼 저녁 준비하세요. 저 배고파요. 회사에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제 일은 완전히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으로 보라고, 눈으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삼겹살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사올게요. 어제 건 마트에서 할인하길래 샀는데 품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어제 배고프셨죠? 냄새 많이 났을 텐데. 하?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아들 민호도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죠?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 벌써요? 많이 안 드셨는데. 배불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저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든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1975년 5월 12일 7512 삐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를 꺼냈어요. 최명자 재산 목록. 서울시 강남구동 상가 건물 시세 185억 원.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세 채 시세 52억 원.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5채 시세 30억 원. 주식 및 예금 66억 원. 총 재산 약 333억 원.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박민호 아들 생활비 지원 내역.
매월 지원 금액 500만 원. 지원 기간 2015년 3월 2022년 3월 7년. 총 지원 금액 4억 2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아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었어요. 민호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이거 쓰렴. 아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애들 학원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제게 눈으로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자동이체 목록이 보였습니다. 박민호 계좌 매월 500만 원.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해지 버튼을 클릭했어요.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이러면 민호가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저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완료. 화면에 그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왜 그래?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요. 은행 확인해 보니까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끊었어. 네. 왜요?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경아,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수경아, 눈으로 보라고 했잖아. 생활비도 눈으로 봐.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30번.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 민호가 찾아왔어요. 회사 일찍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왜 생활비를 끊으셨어요? 민호야, 너희 이제 다 컸잖아. 알아서 살아야지. 엄마, 저희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요. 집세도 내야 하고,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차 할부금도 있어요. 민호야, 부족하면 아껴 써. 엄마, 그게 말처럼 쉬워요?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민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호야, 삼겹살 사 먹을 돈은 있으면서 생활비는 부족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금식 중일 때 엄마 앞에서 고기 굽는 게 뭔지 알아? 엄마, 그건 학대야. 노인학대. 알겠니?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배고파서. 민호야, 베란다에서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나가봐. 엄마 바빠. 엄마, 나가.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니, 본색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저녁 7시,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수경아, 엄마 오늘 피곤해서 내가 좀 해줄래?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일했어요. 왜 제가 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경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님, 생활비도 안 주시면서 밥까지 안 하시면 저희는 뭘 먹어요? 굶으라고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쿵쿵 소리를 내며 라면을 끓였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안 했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저를 피했어요. 엄마하고 부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끼리만 외출했어요. 손주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는 말이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먹으면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서요. 2개월 후 재정 컨설턴트 김소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소혜 씨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 재산을 관리해 주던 전문가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셨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7년 동안 꾸준히 하시던 걸 갑자기.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 이야기, 삼겹살 굽던 며느리, 눈으로 보세요라는 말, 그 이후 달라진 집안 분위기. 김소혜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이건 심각한 노인학대입니다. 학대요? 그렇게까지? 네.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사장님께서 금식 중이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음식을 굽는 건 정서적 괴롭힘이에요. 그런가요? 사장님, 제가 조사 좀 해봐도 될까요? 조사요? 네. 며느리분의 생활 패턴이나 SNS 활동을 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며느리 몰래. 사장님, 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장님 재산 지키는 게. 사장님은 333억 자산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부탁드려요. 2주 후 김소혜 씨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뭔가요? 김소혜 씨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째, 며느리 김수경 씨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수경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2022년 3월 14일 오후 11시 32분 시어머니 건강검진 금식한다고 난리 키읔키읔 우리 보고 같이 굴물에 키읔키읔키읔 삼겹살 구워 먹었더니 완전 화내심 눈으로 보라고 했더니 방 들어가 버림 키읔키읔 진짜 웃김 키읔키읔키읔 좋아요 47개 댓글 12개 2022년 4월 20일 오후 2시 15분 생활비 끊었대 유유 시어머니 완전 이상함 삼겹살 때문에 앙심 품은 듯 어쩌라고 좋아요 63개 댓글 28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사장님, 며느리는 사장님을 SNS에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소희 씨, 사장님,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소혜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수경 신용카드 사용 내역 2022년 1월 3월, 2022년 1월 820만 원, 명품 매장 루이비통, 샤넬 410만 원, 고급 레스토랑 190만 원, 해외 직구 명품 가방 160만 원, 기타 60만 원, 2022년 2월 930만 원, 명품 매장 에르메스, 구찌 520만 원, 고급 호텔 레스토랑 240만 원, 백화점 110만 원, 기타 60만 원, 2022년 3월 890만 원, 명품 매장 420만 원, 고급 레스토랑 210만 원, 해외 직구 180만 원, 기타 80만 원, 3개월 평균 880만 원. 사장님, 며느리는 매달 거의 90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900만 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한테는 생활비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세요라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소희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소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복수하시죠. 제대로. 복수? 네.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그동안 저는 아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김소혜 씨의 도움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았어요. 유언장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왜? 엄마, 수경이가 내일 건강검진인데 금식해야 해. 그래, 엄마.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혹시 반찬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 지원을 끊은 지 3년. 아들 내외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수경이 금식이면 너도 같이 금식해야지. 네. 왜요? 눈으로 보는 것도 고통이잖아. 같이 굶어. 엄마. 민호야, 3년 전에 수경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야, 내일 저녁에 가볼게. 삼겹살 사가지고. 네. 3년 전처럼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삼겹살 3kg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삼겹살 1kg에 3만 원짜리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수경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도 없고 머리도 부스스했어요. 3년 전에 그 빛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경아, 오랜만이구나. 어머님,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 모양이었어요. 엄마, 민호야, 수경이 건강검진 잘 받았니? 네. 내일 아침 8시 검진이에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래. 그럼 지금 배고프겠구나? 네. 조금요. 며느리 수경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수경아, 배고프지? 네. 조금요. 그래. 그럼 눈으로 봐. 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삼겹살을 꺼냈습니다. 3kg짜리 고급 삼겹살. 고기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엄마가 삼겹살 사왔어. 프리미엄이야. 1kg에 3만 원짜리. 구워 먹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제가 금식 중인데. 알아. 그래서 눈으로 보래. 3년 전에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어머님,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경아,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라며?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거실 테이블에 고기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석쇠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고기를 올렸습니다. 기름이 녹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글지글지글 며느리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눈은 고기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또 났습니다. 어머님, 제발. 수경아, 참아. 내일 검진 끝나면 먹을 수 있어. 겨우 하루잖아. 저는 삼겹살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꽉 잡았어요. 기름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 바로 앞에서 그걸 흔들었습니다.
수경아, 눈으로 먹어. 눈으로. 내가 3년 전에 나한테 한 말이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경아, 이제 알겠니?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고기 굽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쳤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쾅쾅 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 민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고기 굽는 걸 멈췄어요.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수경아, 일어나. 어머님, 수경아,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수경 SNS 캡처본. 2022년 3월 14일. 시어머니 건강검진 금식한다고 난리 키읔키읔. 우리 보고 같이 굴물에 키읔키읔키읔. 삼겹살 구워 먹었더니 완전 화내심. 눈으로 보라고 했더니 방 들어가 버림 키읔키읔. 진짜 웃김 키읔키읔키읔.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이건 비공개 계정인데. 수경아, 넌 3년 전에 나를 조롱했어. SNS에다 올려서 너희 친구들한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경아,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수경 신용카드 사용 내역. 월 평균 지출 880만 원. 명품 월 평균 430만 원. 레스토랑 월 평균 220만 원. 기타 월 평균 230만 원. 수경아, 넌 매달 880만 원을 쓰면서 나한테는 눈으로 보세요라고 했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명자 유언장 2025년 개정. 아들 박민호 유류분 33억 원 법정 최소. 며느리 김수경 영원. 사회복지재단 기부 300억 원. 수경아, 내 재산이 333억이야. 어머님, 333억이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 그런데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수경아, 넌 3년 전에 나한테 눈으로 보세요라고 했어. 이제 넌 300억을 눈으로 봐. 평생.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 전화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수경아, 3년 전 생각해봐. 눈으로 보세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생활비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는 공식 통보를 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지원 영구 중단 통보. 박민호 귀하. 2015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년간 지원한 월 5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영구 중단합니다. 이유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모욕. 이에 있을 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일 최명자. 아들 내외는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어요. 집세도 밀렸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이대로는 못 살아요. 민호야, 삼겹살 사 먹을 돈은 있잖아. 그걸로 살아. 저는 며느리의 SNS 캡처본을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모든 친척에게 김수경 SNS 시어머니 건강검진 금식한다고 난리 키읔키읔. 삼겹살 구워 먹었더니 완전 화내심. 눈으로 보라고 했더니 방 들어가 버림 키읔키읔.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수경이가 이랬어? 폐륜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친척 모임에 나가면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어머, 무서워라. 저는 며느리를 노인학대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장, 피고소인 김수경, 고소 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위반 정서적 학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증거, SNS 게시물 캡처본, 목격자 진술 박민호, 정신과 진료 기록 스트레스성 위험.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김수경,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마지막 대면은 1년 후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로 2사람이 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앉아. 2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합의서. 수경아, 이거 서명해. 어머님, 이혼이요? 그래. 넌 내 아들과 이혼해. 지금 당장. 어머님, 안 돼요. 저희는 이혼 못해요. 애도 있어요. 수경아, 선택권은 없어.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 집을 경매 넣을 거야. 어머님,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경아, 넌 평생 기억해. 내가 한 말. 눈으로 보세요. 어머님, 제발. 수경아, 넌 이제 333억을 눈으로만 봐. 평생. 며느리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바닥을 쾅쾅 쳤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후 봄, 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최명자 노인건강지원재단. 목적, 독거노인 건강검진 지원, 금식 중인 노인에게 식사 배달, 노인 영양교육,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재단 설립 자금 300억 원. 개소식 날 저는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건강검진, 금식 중에 며느리가 제 앞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눈으로 보세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혼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경아, 10년 후에 연락해. 어머님,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1년 후 봄,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자 수천 개의 벚꽃잎이 하늘거렸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금식 중에 삼겹살 냄새 맡아야 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눈으로 보세요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최명자, 333억 재산의 주인이자 존엄을 되찾은 어머니, 그리고 300억으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돕는 재단의 설립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